그럼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 장 어떤 점이 중요한지 연수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연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예,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어떤 변화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9월 첫날에 9월 월요일이죠. 또 월요일 날은 또 당기 효과가 강한 날인데 오늘은 실은 딱 총평을 하자면은 미국에 있는 모건 스탠리 하나의 증권사 리포트가 우리 시장의 영향을 강타했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좀 있었냐면은 반도체나 몇 주 전에 제가 피크업 이야기 보고서가 있었다 했는데 그 후에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을 거고.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나온 모건 창구가 주말 사이에 나온 게 오늘 전달했는데 이게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2차 전지가 최근에 LG 엔솔 중심으로 강세가 결국에는 40만 원 벽을 확장해가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제가 1차 목표가는 근접 중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 발 내용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최저 구간을 벗어나서 25년에서 26년에 다시 EV 전기차 부분은 다시 성장 가도록 다시 재부활할 거다. 이런 아주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약세를 메워주는 게 제가 2차 전지다고 지난주에 한번 언급드렸고 어쨌든 제가 2차 전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하나의 섹터로 다루되 지금 주가가 더 반등을 해야 되는 위치에서 반응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퓨처에 양극 다 달려있는 쪽이 네, 좋습니다. 수급은 이게 어느 수급이냐면은 그건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숏 카바링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 숏 카바링이 한번 들어온다 이야기는 제가 지난달부터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숏 카바링이 두 기업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7,500억에서 한 7,7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오늘 모건 리포트 한 방에 일단은 승복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지금 두툼하고 지겨운 저항을 지난달에 제일 많이 빠졌던 포스코 퓨처엠이 1차 60일은 넘어왔어요. 그 다음 가면 이 120일 이 근방은 일단 주저항은 맞습니다. 네, 소재주들은. 지금 이제 셀업체들은 주저항을 일단 뚫어냈죠. 네,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엔솔이 뚫어내고 그래서 오늘 이 영향이 수급을 몰고 온 것 같아요. 확 몰아치니까 최근에 이제 잘 나갔던 바이오도 매도가 좀 있었을 거고 수출주 기업들이 오늘 조선 자동차가 오히려 빠지죠. 지난주 재료 다음에. 네, 이런 현상 반대 급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지금 지난 두 달간 보면 순환의 골입니다. 쭉쭉 얘들만 가는 건 아니고 잘 아시죠, 그죠? 네, 또 반응하고 나면은 또 지금 하루 이틀을 길면 한 2박 3일인데 반응하고 나면은 또 다른 섹터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9월 초순에 제가 여러분들 네, 고가 매도 전략을 주 섹터마다 화려한 거는 챙긴다. 8월 말 9월 초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 안에는 2차 전지도 포함된다는 거는 네, 알려드립니다. 네, 조율 기간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장기에 버스 크게 있는 사람들은 대상은 아니고 올여름에 거래하신 분들은 대형 공간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세요. 요거는 객관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그렇다고 발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당분간은 제가 하이닉스 반도체는 반등은 이때 조금은 지켜보는 게 맞다 했죠. 시끄러워요. 네, 그리고 저 다음 주 9월 10일 양당 후보 토론회 이후에도 좀 변수도 좀 실은 정책적 변수도 있고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양은 더 빠지기 싫어하는 모양의 반등은 있는데 추세 전환이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AI 축에는 포함된 건 아니죠. 아닌데 이제 오늘 제가 리포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계속 지금 디램 가격 상승세, 매출액 가동률의 증가가 잘 나왔는데 조금 9월 이후부터는 조금 둔화될 기미는 있다. 이건 참고하세요. 네, 보유자들은. 예,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시향형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가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럼 끝났느냐? 실수는 있는데 끝은 아니죠. 네, 특히 이제 주요한 주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거나 수급이 받치고 있는 주가들은 오늘 장중에 한 5% 내외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대표적으로 코스피 쪽은 이게 이익이 벌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영역은 아니죠. 다만 시장 트렌드의 가늠자 역할은 하겠죠. 네, 지금 유한양이 13만 6천에서 14로 회복이 되고 있고 지금 알테오전도 31만 원 초입을 아까 12시 때 찍어 누르다가 지금은 31만 원 후반으로 0.6%로 조정을 좁히죠.
이 재료가 기다리고 있는 주가들이나 대표적으로 수급이 모아지는 쪽은 이격은 좁혔는데 마무리 파동이 아닙니다. SK그룹에서 지금 SK그룹 우리 장녀가 핸들링하고 최근에 뭐 방사선 치료제 부분, 네, 오늘 뭐 리포트가 나왔던 이런 SK바이오팜도 이격은 좁혔는데 그렇다고 뭐 트렌드를 끝내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대로 뭐 네, 마무리 짧게 하고 끝낼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수급 연동돼가지고 이번 주 시세 열어주는 거는 고가 매도 전략이라는 건 이미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가시고. 다만 조정이 압박되면 트레이딩은 이번 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바이오도 그렇고, 뭐 지금 알테오는 매우 견조했는데, 다른 바이오들은 실은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특히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고, 장중에 변동성이 한 7, 8%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뭐 학회도 있고 이슈가 있죠? 다만 학회에 있는 주가들은 뭐 학회에 있는 전주 파는 겁니다. 네, 이런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작 관련주들도 나름 괜찮아졌고, 오늘은 이제 수출 데이터, 월간 데이터가 나왔는데, 화장품은 11개월째 계속된 증가를 보이고 있더라. 작년 하반기 이후. 야기가 나왔고, 특히 이제 오늘 뭐, 실리콘 투너 목표가 뭐 6만원대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기 목표까지 단기 간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제가, 화장품주는 등락은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실적 발표 D-한 20일, 25일쯤 되면은 추세고, 당분간은 제가 박스권 같아 보인다. 들었다 놨다. 상당이라고 판단된 지점에서는 매도 조율입니다. 네, 요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이제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뭐 좀 생각이 될 이슈가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유럽에서 이제 폴란드에서 방위산업 전시회가 있다는 겁니다. 전시회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께 이거 지금 오픈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일일이 오픈하기는 이제 꺼려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참고할 사항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K2 전차는 이번 전시 기간에 계약은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요거 제가 54,000원, 그래서 한 8월 안에 시간 그런 이래요. 확인하는데 좀 뒤에 한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제 K9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런 뭐 이야기가 저한테 좀 들리는데, 그거는 뭐 가봐야 되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뭐 확정적인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지금 그 하나에어로서는 이제 거래 정지됐죠. 네, 거래 정지 때문에 하나에어로서의 자회사 하나 뭐 시스템 정도는 이런 소식에 반응할 수는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도 뭐 알고는 계시라해서 언급은 주쳐드릴게요. 네, 이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다리는 중요한 축이, 제가 이제 로봇은 거의 언급을 안 했다시피 한데, 네, 지금 보피 출시가 지금 9월에 있을 거라고 뭐 삼성전자 측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래서 보피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 이렇게 보픽과 관련된 로봇주들 몇몇 있습니다. 중형주들도 요들이 지금 오늘 플러스권에서 좀 반응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주요 이슈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화장품만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 봤던 부분까지 속속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네요. 게다가 오늘 다소 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 로봇주도 뭔가 이번 달 기대 요인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집중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예, 집중 전략은 이슈가 남아있고, 그리고 모멘텀이나 수급 기반이 되는 것들은 요대로 뭐 마무리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주말에 좀 돌려놨는데, 어쨌든 제가 뭐 시장 기저로 보면은 FOMC와 명절만 끼어져 있지 않다면 좀 추세적으로 좀 욕심을 내고 싶은 위치는 실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공통점은 또 한국 수보는 또 별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주 중에 또 어떤 섹터든 강화대가 대형 공간이 나오는 종목들은 매도 조율하세요. 다른 제가 제약바이오도 지금 재료가 큼지막한 재료 지금 모멘텀 계약을 앞두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실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뭔가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은 제가 실은 매도가 아니고 바닥에서 주었으면은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전 제가 지난달에 8월달에 급냉할 때 27만 원대든 25만 원대든 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이거 뭐 그대로 보유자들도 많이 우리 청취자분들 계실 건데 32만 원, 33만 원 팔고 싶은 사람들은 자유고, 아마 뭔가 모멘텀과 이렇게 뭐 계약고가 있다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 기다릴 가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소수 기업들이 코스닥 안에는 있습니다. 실은 뭐 글로벌 팜 세 군데에서 지금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기전도 있고요. 네, 그런 재료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바이오 재료 죽지도 않아요. 네, 조금 전에 뭐 SK그룹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화려할 때만 대응하세요. 그리고 초과 조정은
여러분들 기회로 또 활용하셔도 됩니다. 뭔가 근거가 있고 명확한 계약건이 있는 것만 봐야 돼요. 다 예전처럼 뭐 임상 순수한 기대만 가지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들 몇몇 이걸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로봇도 그 기다린 재료가 항상 주식은 선제 반영하는 거잖아. 선제 반영이 강화되면 대응하고 뉴스 나오면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출발 지점이 아니고 반영되는 모멘텀이 있을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반응이 강화되면 대응하는 거고요. 2차 전지는 너무 손실이 크다, 이거는 가져가세요. 근데 뭐 올여름에 투자해가지고 공간이 좀 있다 이러면은 대응할 수 있죠. 비중 조절은 좀 세지면 하는 게 맞아요. 계속 저들만 독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등락이고, 또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동시에 들어서기가 한국 지금 수급은 좀 어렵죠, 그죠?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지금 주말 사이에 지금 우리 여야 대표께서 만나가지고 금투세 이야기가 좀 있었네요. 지금 제1당 대표께서 보니까 금투세 상향 한도를 대폭 올리겠다. 1억까지는 아는데 대폭 올린다는 이야기가 어느 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없어지는 않을 것 같고 폐지는 안 하려고 하고 한 3억 정도 예상해 봅니다. 3억 정도 예상된다면 한 10억 미만의 계좌들은 떠났다가 좀 컴백할 수도 있겠구나, 하반기. 이런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실은 2차 전지 쇼카바링과 좀 묻어서 오늘 더 반응이 강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알테오젠은 직접 언급을 해주셨고, 사실 이 시간에는 큰 틀을 보는 시간이라 제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질문을 안 드리는데, 제약 바이오 몇몇 종목 이렇게 콕 집어서 자주 얘기해 주시는 종목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퓨처캠이라든지 보로노이, 이들 종목도 대체로 직전 고점 부근 거의 뭐 신고가 영역에 와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추세가 살아있다고 봐도 되는 걸지, 조금 전에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은 더 가져가셔도 되고 수익나신 분들은 챙겨도 됩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좀 더 이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종목군들, 아니면 그동안 알려주셨던 종목군 가운데 몇 가지 종목만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영크님의 그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네, 존중합니다. 근데 대학바이오의 중소형급의 중형급에 대한 재료는 제가 노출을 요즘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예민한 동네고 이래가지고 자제하고, 또 제가 좀 업계 룰도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시고, 뭐 퓨처캠과 보로노이는 기존의 우수성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시세는 더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퓨처캠은 화려하면은 뭐 어떤 주식이든 9월 초순에는 매도 조율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조정시 관심을 가지세요. 아마 퓨처캠은 연말 내년 1분기쯤 돼야만이 그 결과값이 나올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보로노이도 뭐 상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등락을 주는데, 어쨌든 지금 뭐 신약 관련, 개발 관련 주들은 네, 지금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락 흔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초과 조정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신규 접근은요. 네, 이런 말씀드리고, 보유자들은 좀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뭔가 좀 아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오픈하기엔 좀 다소 꺼려지는, 따라서 좀 얼개의 힌트를 좀 주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요. 이 시간에 또 어떤 힌트 주실지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의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